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2월 첫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바뀌었죠? 이 브라우저를 살짝 치워볼까요? 네,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나요? 아니면 똑같다라고 느끼시나요? 장소를 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이제 강남이 아니라 합정이에요. 합정의 서울 IT 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거고, 살짝 얘기해도 아주 그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 약간 이 느낌 괜찮네요. 전에는 공간이 너무 커갖고 거의 뭐 오프라인 강의하듯이 얘기를 해야 이제 뭔가 멀리 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라이브를 이제 이번 달에는 6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마지막 라이브 11월 마지막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주 강사님이 출산으로 인해서 빠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단 거의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나 이쪽은 이제 김대용 차장님이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요렇게 컨셉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상 이제 뭔가 정식 코스로 가지는 않아요. 늘 변칙으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뭘까 항상 고민하면서 그냥 거기에만 매달려서 집중하다 보면은 이제 3시 되면 저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이번 달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실 테니까 일정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렇게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어디 갔냐? 판매자 교육센터 요거죠. 얘를 클릭하고 넘어오시게 되면 이제 교육 그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교육 페이지가 쭉 보이면 내려와. 유튜브 바로 가기에 뭐 바로 누르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벤트나 이런 거 빼고 일단 일정 보면 7일, 9일, 14일, 16일, 20일, 23일 화목 이렇게 해서 2시에 이제 저희가 매번 하죠. 보통 이제 이걸 알려드려도 알림을 놓쳤어요. 종 안 눌러서 그래요. 구독한다고 알림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독을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종 버튼을 눌러야 이제 알림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 두시면 저희가 킬 때마다 이제 10분 전에 키거든요. 알림이 다 가실 거고, 그걸 보시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이브를 하는 중간중간에 출석 체크 이벤트부터 해갖고 이제 퀴즈 이런 것들을 좀 내죠. 그러면 그걸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CPC로 파워클릭 광고하시라고 돈 드립니다. 3만원. 이것도 하나씩 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12월의 일정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7일, 9일, 14일, 16일, 20일, 23일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까지 저희가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연말은 일부러 뺐어요. 그래서 박차를 가해서 한 달 동안 뭔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인사를 할까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한 2주 만에 만났나요? 저번 주에 안 했더니 그 누구야, 희경님, 박 팀장님이랑 그 플로아님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두 분이 거기다 댓글을 남기셨어요. 망했나요? 이렇게. 망했나요? 여기? 오늘 왜 리뷰가 없죠? 왜 안 하죠? 뭐 문제 있나요? 막 이렇게 이렇게 남겨주셔갖고 저희 안 망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 살짝만 올릴게.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남겨드리긴 했는데 뭐 질문 주셔갖고 그냥 그렇게 남긴 거예요. 저희 안 망했고 이전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용인님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오셨고, 경순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현주 안녕. 그다음에 플로아님 계셨군요. 그다음에 또 내리면은 누구야? 정은 K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뭔가 장소는 축소됐는데 더 좋아요. 느낌이 뒷배경이 상당히 깔끔하지 않나요? 여기다가 이제 크로마키 치고 막 GIF 넣고 이러면 저희 뭐 거의 우주 공간 막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볼 예정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이 연장이 돼야 1월에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할 내용은 이제 목차부터 보시고 시작할 건데, 화면을 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거 좀 띄워야 돼서. 깔끔하죠? 그쵸? 깔끔합니다. 돌릴게요. 조승기님 안녕하세요. 업이 바빠서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업이 바쁠 시기입니다. 굉장히 겨울 시즌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비교 사이트의 로직이 조금 바뀌고 이러면은 이제 노출이 좀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슬슬 겨울용품이 나갈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뭔가 초점이 맞춰지신 분들은 굉장히 바쁜 시기죠. 열심히 하세요. 목차 0번에서 7번까지 채널부터 정산까지 뭐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이니까 굳이 읽어드리진 않아요. 네, 도도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더 강조해서 쭉 설명드리기 때문에 뭐 포함은 되긴 하지만 내용 들어보시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런 내용을 조금 접하실 수 있으실 거고 바로 넘겨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모순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 지금 앞으로 한 6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그 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씩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되게 6가지 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마케팅을 내가 계속하면 내 시장의 파이는 성장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좌측이냐 우측이냐를 물어보면 거의 다 우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시장의 핵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면 액션을 취하면 나는 그 시장에 굉장히 큰 획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아이템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한 개의 아이템 기준으로 해서 혹은 한 개의 판매 채널 혹은 우리나라의 구매 인구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파이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제 지론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파이에 내가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이 파이를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안 보이는 원들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려고 해도 같이 눌러서 결국에는 그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 마찰열에서 생기는 게 광고비가 성장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광고비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도 계속 성장하고 남들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메모장을 잠시만요. 키우고 아직 안 쓸 거예요. 내가 뭐 LG 노트북을 팔 거야. LG 노트북을 팔 건데 LG 노트북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 PC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 두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자 써볼까요? 뭐 그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 PC 이런 게 있죠, 그죠? 야, 얘를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워버렸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LG 노트북 이렇게 부르죠, 그죠? 왜 이러냐면 안 바뀌어. LG 노트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삼성 뭐 LG 뭐 HP 이런 것들을 전체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이제 노트북이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는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액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딸려져 있으니까 뭐 위에 있는 거는 내가 일단 시작을 안 한다고 치면 이 위에 있는 두 개요. 안 한다 치면 내가 이걸 팔든 이걸 팔든 결국엔 여기다 광고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팔아? 한 명이 팔아? 판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 명이 판매합니다. 여러 명이. 그 다음에 얘 역시도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이 판매를 하죠. 그러면 이 여러 명이 어디다가 광고할 거냐면 이 LG 노트북에다가 광고를 할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러면 이 LG 노트북 시장이 커져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셀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공간에 광고하고 뭐하고 하면 이 LG 노트북 시장이 커지냐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냐는 거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이 클릭의 숫자가 멈추겠죠. 클릭 수가 모여서 멈춘다. 이렇게 멈추죠. 이렇게 멈춰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모순이 하나가 발견돼. 뭐가 있냐면 우리는 광고를 할 때 못 참아. 뭘 못 참아요?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팔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요게 모순이에요.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친듯이 이제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이 LG 노트북이라고 하는 예를 든 거예요. 이 노트북의 키워드 클릭 단가가 뭐보다 높은 거야? 노트북보다 높아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과 어떤 주관적인 견해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생각하는 게
생각하는 게 거기도 거기고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 키워드 저 키워드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나만 발견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하는 건 사실상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키워드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걸 내가 금액을 높이고 마케팅을 막 확장시키면 결국엔 키워드의 확장이죠. 그리고 배너의 확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확장시키면 이게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찾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우리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상품의 어떤 선호도나 상품력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또 옆에 똑같은 원 혹은 다른 큰 원에 또 다른 거 또 다른 큰 원에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상품이 확장되고 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매출이 조금 성장하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상품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한 개 아이템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보통은 창업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 겪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넘어와서 셀링 포인트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나는 이거 뭐 신상품 쪽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후기냐 세일이냐. 내가 그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을 팔아도 지금 아이폰 13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젤리 케이스든 어떤 케이스든 뭐 일단은 아이폰 13에 맞춰서 업로드한 그 상품은 얼리어답터들이 사주겠죠. 아니 이게 처음 나왔어? 막 이러면서 미친 듯이 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져 있는 그 아이템은 근데 내가 그냥 아이폰 12나 아니면 아이폰 11 케이스를 팔고 있어. 이게 얼리어답터인 거야? 아니에요. 이쪽으로 넘어오죠. 혹은 또 이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이 바가 어디까지 올 거냐면 이렇게 오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넘어와요. 그리고 딱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근데 아이템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어울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일로 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을 굉장히 신상품입니다. 무조건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엉킨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소비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내 상품은 과연 어디 쪽 고객이 굉장히 많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의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게 한 명의 고객이고 그 한 명의 고객이 아이템을 대할 때마다 뭐라 그래? 패턴? 소비하는 패턴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보통 이제 얼리어답터는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선 업로드입니다. 올려놓고 수정해야 돼요. 내 상품 등록에 뭐 페이지가 완성이 됐든 안 됐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등록해놓고 고객 반응 보면서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쪽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완벽한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쪽에 오면 뭐 필요한가요? 그냥 50% 뭐 1+1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페이지의 어떤 구도, 뭐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세 개의 기준에서 다 나눠진다.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 웹을 구성하는 요소가 유입전환 객단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물건 팔 때 굉장히 중요한 그 3전서죠. 유입전환 객단가. 유입전환 객단가. 매출을 환산하는. 그래서 하루에 100클릭에 5% 전환에 그 다음에 2만원의 객단가를 갖고 있는 상품이다. 매출은 얼마?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고정 클릭을 받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사가냐? 이건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고정 클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의 인구, 아까 요 좌측에 요거 보여요? 요거 이게 100의 인구인 거예요. 100의 인구. 그 중에 5%의 영향력을 가진 내 상품인 거겠죠.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5%는 사가요. 굉장히 신기해.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 뭐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팔리는 일 주문 건수? 개수?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요거를 쫙 놓고 보면 일주일 동안 그 판매된 양이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세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거의 비슷해. 막 특별하게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루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느 날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 주문이 많아. 그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주문이 없어.
어느 날은 갑자기 없어. VS겠죠? 그죠?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릴 때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문이 많은 날은 기분이 되게 좋고요. 주문이 없는 날은 갑자기 자폐 증상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분이 막 오르락 내리락 이래.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조증이 이제 발생됩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이게 우울증으로 번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판매되는 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흔들리는,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에 이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클릭만 계속 유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상품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수준인 거지. 이게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1%로 변한다거나, 이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10%로 변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기후가 달라졌거나,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이 다가왔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죠? 뭔가 되게 특이한 이슈,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거의 다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객단가야 어차피 내가 맞춰놨는데, 예전처럼 이 얘기는 조금 해보고 싶어. 이 얘기는 객단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장바구니를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 옛날에 이제 쇼핑몰을 할 때 UX를 짠다 그래갖고 맨 처음 오는 고객이 뭐를 클릭할까? 이 메인 페이지 기획이야. 뭐를 클릭할까? 그러면 그걸 클릭하고 난 다음에 다음 상품을 어떻게 보여줄까? 그 다음에 이제 코디 상품을 어떻게 하게, 패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잘 짜놓은, 어떻게 보면 맵이라고 하거든요. 내비게이션에도 맵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클릭할까? 운전할 때 어디를 제일 많이 클릭할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터폰, 그것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짜놓은 거란 말이야, UX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웹이라고 하는 건 고객의 이동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엔 이 장바구니를 어떻게 크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럼 10,000원을 클릭하고 들어왔던 사람이 20,000원, 30,000원을 결제해서 가니까 나는 같은 광고비에 전환수는 똑같지만 전환율은 똑같은 거예요. 한 명이 사면 1%니까 전환율은 똑같은데 객단가가 커지니까 매출이 커지는, 약간 이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만 특이하게 많이 발생된 판매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클릭하고 들어왔다 15,000원, 뭐 20,000원, 뭐 2개 사고 3개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그러니까 객단가가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템이 있는데, 모든 상품을 옵션을 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제재가 걸린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 객단가를 높이는 판매를 잘하는 게 결국에는 매출을 굉장히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 얘기는 즉슨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유입자는 객단가 얘기하잖아요. 클릭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요. 광고도 한계가 있고 배너도 한계가 있죠. 내가 노출할 수 있는 영역과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맥스 구간대에 가면은 검색했다가 카테고리 확장했다가 그 다음에 뭐 외부 채널 했다가, 그럼 거기에서 더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클릭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채울 수 있는 100%를 채웠을 때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고객도 결국에는 내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환이라고 하는 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주황색 좋아하는 사람, 검정색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색깔을 이렇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100 중에 나는 검정색이 좋아, 근데 나는 주황색도 좋아, 서로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4가지 색상을 해놨더니 원래 전환율이 1%였던 게 4%로 성장했다라고 볼게요. 4개로 늘렸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검정색이랑 주황색을 같이 사는 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걸 사면서 이것도 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없나요? 라는 문의가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추가 구성 상품이나 아니면 옵션의 어떤 구성을 조금 더 늘려갖고 해놨더니 이거를 2개를 사는 사람, 3개를 사는 사람만 늘어나. 근데 이거는 늘리면 늘릴수록 객단가는 늘어나는데, 앞서 얘기했던 유입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맥스란 말이에요. 더 이상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맞출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전환입니다. 전환이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아이템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아니야. 아이템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사람들이 그 아이템 중에 뭘 좋아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를 최대한으로 늘려놓는 게 첫 번째.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을 매겨놓고, 그리고 고객을 불러보는 거죠. 저는 이 유입이 2번째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객단가라고 보는 거예요. 가격을 처음부터 낮춰놓고 시작한 사람은 뒤에 할 게 없어요. 다 낮춰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남들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대응하기도 되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내려보고 또 이 사이트랑 저 사이트는 조금 더 차등을 줘 보이기도 해보고 이런 식의 어떤 판매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거의 세팅이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별로 좋지 않는, 그리고 어느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어느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입 전환 객단가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저는 첫 번째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미 전환가 객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브랜드 상품들 지도가가 있어갖고 이미지도 수정하지 말아라, 가격은 우리가 준대로만 해라, 이때부터는 유입 싸움이죠. 그죠? 요거는 얘기가 다른 거지만 일반적으로 상품을 준비하는 쪽은 전환이 네, 첫 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유입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었냐라면 썸네일, 상품명, 가격, 배송 방식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제일 많이 보이죠. 검색하면 저거밖에 안 보여요. 저 네 가지가 클릭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잘 해놓고 그 이후에 광고, 바이럴, SS, 프로모션을 1, 2, 3, 4번을 잘 해놓은 세팅 값을 그대로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네, 확장. 그리고 이제 전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상세 페이지 있죠. 구성 있죠. 아까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정수기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렌탈 사업 얘기하는 건데 가격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은품을 뭘 주냐.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웅진에서 했던 마케팅인데, 정수기를 사면, 그러니까 구매가 아니라 렌탈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셀러한테는 보통은 3개월치를 먼저 주거든요. 3개월치 렌탈 비용을 판매한 금액으로 줘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웃긴 게 사은품이 정수기를 렌탈을 계약을 했는데 사은품이 로봇 청소기야. 할만한가요? 네. 할만해요? 살만하죠, 그죠? 그래서 이 되게 웃겼던 상황이 있어요. 아, 정수기는 로봇 청소기를 준대. 엄청난 사은품이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필터를 좀 더 추가 구성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월수를 연장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것들은 뭐 가방을 사면은 뭐 이렇게 뭐 벨트를 같이 뭐 이렇게 한다든가 파우치를 같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은 그냥 나열하는 개념인 거예요. 개념. 그리고 팔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달라 그래요. 이거 왜 없냐 그러고 막 갑자기 나한테 핀잔을 줘, 고객들이. 그럼 그거 그냥 준비하시면 돼요. 네,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요게 객단가가 같이 성장하는 약간 요런 이제 느낌으로 같이 성장하는. 네, 그래서 이 유입 전환 객단가가 고정 유입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면 내 상품의 전환력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결제하는 금액이 매출로 환산되는 요런 형태입니다.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네, 머리에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에 넣으면 강사하셔야 돼요. 네, 그냥 아 저런 느낌이구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 다음 장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가 잘 짜놓은, 내가 등록해놓은 상품이 검색을 통해 상품이 표출되죠. 고개 같아. 막 보여지기 시작해. 그걸 내가 조금 더 분산시키는 게 광고나 행사라 그랬고, 배너나 키워드로요. 막 확장을 시키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날 보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뭔가 속상하죠, 그죠? 모델명이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 심하게 가격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비교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온오프라인을 고민해요. 오프라인 가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물을 또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보고 그 다음에 뭐야? 온라인에서 이제 가격 비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쉽게 하는 행동이죠. 오프라인 매장 가갖고 대놓고 핸드폰으로 가격 비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점원 옆에서 뻘쭘하게 뭐 하세요?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아 가격 비교하는구나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승부수를 띄우죠. 3만 원 더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상품권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를 막 하는 게 이제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이 거의 다 온라인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트부터 이런 데 가보시면 가격이 급격하게 변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미지 이제 게시글, 요런 것들. 이미지나 게시글.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상세 페이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로그, 뭐 카페, 요런 거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블로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거 좀 마케팅을 좀 해보려는데, 바이럴을. 저 페이스북 해야 돼요, 인스타그램 해야 돼요, 유튜브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블로그 써야 돼요, 카페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거 약간 고민을 많이 해봤어. 결국에 블로그 하던 사람들이 유튜브 하고 있고, 유튜브 했던 사람들, 블로그 했던 사람들이 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고 게시글을 발행을 할 때 보통의 사람이 뭘 보고 참고하냐면은 내가 상품을 주지 않으면 내 이미지를 보고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미지 작성을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이미지에 막 그냥 상품 설명만 해놓으면은 뭐 게시글도 파생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영상으로 만든 게 결국 이미지를 글로 표현한 건 블로그고 이미지를 영상으로 표현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거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야 이런 거는 뭐 계속 발행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크게 뭐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이미지랑 게시글을 잘 해놔야 돼요. 신경을 잘 쓰셔야 돼요. 기획이 굉장히 필요해. 고객이 이야기하는 거리들을 잘 이야기거리를 잘 담아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한 굴레로 고객이 막 순환해.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뭔가 결제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생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김덕주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뭐냐? 대표명사에서 고유명사로 이동하는 고객의 이동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근데 이거는 더 깊게 얘기하면 아이템을 내가 저기서부터 생각을 했냐가 굉장히 이제 선제적으로 깔리긴 깔리는데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오늘 쉽게 이야기하는 날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객이 대표명사 뭐가 있어요? 아까 노트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속옷 막 이런 거 또 뭐가 있죠? 청바지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뭐 아까 봤던 뭐 게이밍 노트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속옷 보정 속옷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일자 청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검색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막 검색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열심히 광고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죠? 100% 고객이 막 들어와. 몇 퍼센트나 살 거라 생각하세요?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한번 오랜만에 요즘의 느낌을 좀 알고 싶어서 사장님들의 어떤 느낌. 자,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왔어. 이렇게 명사만 치고 들어왔어. 내가 막 광고를 하고 있는데 100 중에 몇 퍼센트나 100% 중에 몇 퍼센트나 구매를 할 거라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좀 쳐주세요. 그동안 전 채팅을 읽을게요. 조폭 얘기가 왜 나왔죠? 보면 오은영 박사님 얘기가 왜 나왔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멘탈리티 교육이라 이게 뭔 얘기야? 조폭이 아니라 족족. 아, 조폭이 아니에요? 네. 족족.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갑자기? 아니야. 아까 그 얘기부터 그냥 이렇게 쭉 따라오고 있는 건데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라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요. 제발. 뻥이에요. 그리고 늦었어 팀장님 안녕. 그리고 한 3번 가봤다고요? 합정역의 교육센터를? 어떻게 가봤지? 김덕주 강사님 멘탈 관리를 멘탈 나가겠다고. HS님은 똑똑해졌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2에서 올라왔네요. 그 사이에 2에서 3%, 1%. 굉장히 비관적이네요. 임지영님 5% 하이. 처음 뵙네요. 조승기님 1%, 미니공주 1에서 3%. 왜 이렇게 비관적이죠? 도대체 어떤 상품을 팔길래 지금 저런 키워드에서 2에서 3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고 있지? 굉장히 우울한데 5%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1에서 3%? 도대체 어떤 상품을 팔고 있길래 뭐 가전이야? 냉장고 파시냐고. 냉장고도 1%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무슨 상품을 팔고 있길래 이런 거야. 3%는 솔직히 조금 인정. 이런 뭐 3에서 6%라 난 보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 1% 나오면 사실 좀 우울한 겁니다. 그거는 뭐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할 거고. 네, 벽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고객의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제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죠? 일단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브랜드 인지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인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보는 거고, 이 이탈이 발생이야. 이탈이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정보를 검색하러 가겠죠. 그리고 다른 상품 갈 거고, 그다음 가격 비교 갑니다. 네. 이런 식이야. 그게 이탈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막 하다가 이제 LG 노트북, LG 그램 LG 그램 17 뭐 이런 식, 혹은 뭐라고 해야 돼? 보정 속옷 다자바 속옷 누군가의 뭐 어떤 그런 거를 검색한 거죠. 브랜드를. 그다음에 뭐 리바이스 501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상품을 언급하긴 하는데 501 막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검색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광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는 그럼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네. 비관적이신 우리 시청자분들, 비관적인 시청자분들 빨리 이제 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엽 파크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없네. 그렇죠. 갑자기 팝업이 뜨네요. 안 하는 줄
그러니까 알림 설정해 두시라고. 박 팀장님 10%, HS님 15%. 위에 댓글 단 사람들 빨리 귀찮아도 하나씩 더 치세요. 빨리 하나씩 빨리 눌러봐요. 자, 여기는 몇 %일까? 용차장님 30%, 네, 20%, 용용, 쌍용이죠 지금 30%, 20%. 그다음에 미니도공주닷컴님 10%, 영건님 20%, 하이. 박 팀장님 광고를 봐도 잘 안 사요. 전 굉장히 우울하죠. 네, 우울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접어야 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안 산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윤파크님 5%, 네, 임지영님 15%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8에서 12%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상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나만 팔거나 아니면은 브랜드의 최저가나 이러면은 저 용차장님 얘기한 거, 용희님 얘기한 것도 맞아요. 브랜드의 최저가를 찍잖아요. 30% 정도를 찍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들어가면 4명 사. 막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상품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하나의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LG 그램 17의 모델명이 따로 있잖아요. 그 모델을 한 명이 팔면 전환이 괜찮아. 근데 그게 또 막 되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가장 핫한 노트북 안에서 LG 안에서 그램 안에서 가장 핫한 인치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 팔기 시작하면 100 중에 퍼센테이지가 꽤 잘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5인치나 17인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인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판매자가 예를 들어 13인치를 팔면서 좋아하는 성능이 i7인데 그냥 i5를 또 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고객들이? 안 좋아하겠죠. 걔는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렇지만 결국엔 이쪽으로 온 고객이 와서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똑같은 걸 파는 사람이 한 두세 명 깔려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 임지영님이 15%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5%씩 노나가는 거잖아요. 3명이 팔면. 그러면 이제 전환율이 5%로 떨어지는 거야. 대충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상황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브랜드 인지 있죠. 가격 인지가 이제 세모 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에 대한 인지도 어느 정도 다 있는 거야. 이 상품이 이제 뭔지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부적으로 온 거지. 여기서는 이탈이 발생을 하긴 해요. 다른 상품으로 가진 않아요. 가격 비교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뭔가를 사려고 하는 고객들이 생겨나는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적을 저는 뭐라고 보냐면 검색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구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마케팅을 할 때 뭐 검색과 구매, 요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지와 그다음에 회상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와 회상,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검색과 구매라고 보는 거죠. 검색에도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만 딱 나갖고 여기다가만 하면 끝날 거야, 여기만 하면은 어떻게 고객들이 많이 살 거야, 이것도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와 회상, 나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엄마의 잔소리 마냥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좋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보여줘. 계속 보다 보면은 고객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찾아오는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 채널 저기 채널 여기저기에다가 내가 무언가의 어떤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서 상위 노출이 되면 될수록 뭔가 회상이 잘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회상은 아닌데 계속해서 돌아다니 보면 이걸 하는 거고, 만약에 그 구매의 경험이 굉장히 좋아서 남들한테 추천을 할 정도, 야 너 이거 어디서 샀냐? 그랬더니 뭐 이름을 기억해갖고 인지를 너무 잘 시켰기 때문에 그걸 입소문 내주는 게 바이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회상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그 맛에 대한 기억, 혹은 내가 그걸 입었을 때 착화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다음번에 살 때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이거를 이제 회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마케팅을 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데 내 거를 재구매하는 고객이 몇이나 될까? 뭐 재구매랑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돼 있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뭐 별로 연관이 없다. 그냥 무조건 인지죠, 그죠? 처음 보는 고객, 그리고 다시 검색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마케팅 잘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저런 어떤 인지랑 회상, 인지까지는 어느 정도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회상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걸 거의 대부분 못해요. 왜 못하냐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로그 분석을 안 하기 때문인 거야. 로그 분석을 하다 보면 저 회사가 모델명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내 브랜드명을 검색하네, 내 고유의 명사를 막 검색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로그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로그 분석 안 하는 사람들이 광고 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 돈을 이만큼 썼는데 나는 씨 왜 이렇게 안 팔려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로그 분석을 굉장히 잘할 줄 아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로그 분석기라고 하면 네 가지 정도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가지. 첫 번째는 내가 네이버에 쇼핑의 상단에 있는 판매자 뭐 저기 한 3페이지 4페이지에 있으면은 보이질 않으니까 이 통계라고 하는 개념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클릭수가 좀 나온다 네이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통계 그리고 여기에 마케팅 채널에 그리고 여기에 검색 채널 그죠? 요거 하나랑 이 안에서 또 통계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전체 현황인가요? 거기 들어가 보면 맞나? 요약인가? 아무튼 전체 현황 요약 둘 중에 하나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케팅 검색이었나요? 마케팅이 아마 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뭐 여기 이거 이제 상품별로 보이죠, 그죠? 상품별 이런 거 하나 이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그 분석 이거 하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G마켓 옵션에 파워클릭이죠, 그죠? 여기에 어디로 가더라? 광고 리포트죠. 리포트에 그다음 항목별 요거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키워드별 체크하는 거. 요렇게 해갖고 이제 고객의 어떤 클릭수를 보는 거. 여기 하나가 있고 3번에 이제 11번가에 뭐가 있죠? 그 로그 분석기 애널리틱스. 요 위에 또 하나 더 있네요. 네이버의 애널리틱스. 요것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요거 보면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상황. 요 11번가 애널리틱스.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로그 분석기. 요거는 이제 마케팅 리포트의 유입 현황, 유입 경로랑 키워드 이거 두 개 보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로그 분석기의 이제 이름이 뭐였지? 용천아? 이게? 오픈셀러. 여기 들어와 갖고 이제 획득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경로랑 그 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죠? 공통적인 거예요. 로그 분석기의 핵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디를 타고 들어와서 뭐라 검색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걸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걸 왜 한다 그랬어요? 네, 결국 회상 때문에. 회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내가 제대로 집행했느냐 요 정도 보기 때문에 이제 로그 분석이 네 가지 외우세요. 너무 빨라서 놓쳤어요. 저 일부러 써드린 겁니다. 손가락 앞에 지금 팔목이 붕대하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일부러 다 써드린 거예요. 네, 요렇게 네 가지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외에 어떤 로그 분석을 보겠다고 맨 밑에 근데 이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 5번에 이제 뭐 쿠팡에 뭐예요? 이제 그 광고 리포트 있잖아요. 네, 요거 하나 보시면 되죠. 그죠? 요거 하나 더 볼 게 있나요? 볼 게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해. 달라지는 거 없음. 이렇게 됩니다. 네, 특이사항 없음. 없음. 이렇게 돼요. 그 대신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저 회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키워드를 최초에 뽑을 때 없잖아요. 그건 마케팅의 기획이니까 내가 상세 페이지에 설치를 해놓고 상품명에는 못 넣더라도 내가 그거를 검색시키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놨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타고 들어오는 어떤 결과치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키워드 플러스로 뭐가 들어오는 거야? 이제 고유명사, 그죠? 네, 나를 위한 검색어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서 이제 신규 방문자와 뭐가 같이 발생되는 거죠? 재방문자가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제 클릭이라고 부릅니다. 유입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하셔야 결국에는 클릭이라는 걸 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광고만 하고 그냥 리포트 보고 막 그렇게 했다는데 막 진짜 뒤에 진짜 지저분한 것까지 내가 다 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로 보고 사람들의 고객의 행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 사이트엔 트래픽이 있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와서 가격 비교 타고 들어오는구나. 등등등이 있어야 결국에는 내가 이 광고가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환산시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품력이에요. 상품력. 상품을 이런 식으로 잘 보는 사람이 행사 없이 고정 클릭을 받으면서 고정 전환의 객단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로그 분석기 일부인데 요거는 이제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그다음에 가격 비교 탔다 그랬죠?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로 온 거죠. 이거 검색, 그 광고, 그다음에 페이지, 그다음에 가격 비교 이렇게 네 가지 그거를 타고 들어오는 어떤 고객의 경로가 이런 식으로 쭈쭈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G마켓 안에서도 고객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좀 더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도 조금 있으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안에서 카테고리가 보였다. 카테고리 간거 하셔야죠. 그죠?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가는 것도 결국에는 로그를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다. 시작은 검색부터 한다. 이런 거고. 유입수 비중이에요. 보통 검색과 그 다음에 기타, 가격 비교. 중간에 장바구니. 왜 이래요? 제일 싫은 거죠. 고객이 검색하고 들어왔다. 내 상품이 마음에 들어서 아까 어느 거냐면 요거죠. 뭔가를 한 거야. 뭔가를 하긴 했는데 확증을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간 거야. 고객이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가갖고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야.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거 살까 말까 지금 답답한 겁니다. 저수치가 늘어나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대한 가격을 조금 수정해 주시거나 뭔가를 다르게 쿠폰을 좀 적용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가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품 페이지, 그리고 검색,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또 이제 파워 클릭. 근데 요 안에서 지금 뭐가 빠졌냐면은 가격비가 빠졌죠. 그죠? 이런 상품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방문자가 매번 발생이 되는데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사이트 안에서 뭔가를 논다? 그러면 그 사이트만 보면서 판매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 사이트에 트래픽만 이용해서 판매를 해도 물건이 나간다는 얘기죠. 광고도 효과가 있을 거란 이야기인 거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런 로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마켓에 매달려도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에 보면 이제 베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넘어와서 위로 올려보면은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이런 거 있죠. 클릭해서 이제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봐서 상품 준비하면 늦죠? 네. 그래서 지독한 사람을 제가 하나를 봤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캡처를 받아갖고 폴더에 저장하더만요. 그리고 막 그 중에 조금 더 부각되는 애들은 숫자도 세. 막 들어가면 이제 숫자가 보이잖아요. 구매 수량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세.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거 막 세는 거거든요. 무서운. 네? 박씨세요? 예. 무서운 사람. 네, 박씨예요. 지독하더라고. 아니,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면 제일 놀란 거는 그분의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을 한번 쓴다. 나중에 형 인터넷 좀 쓸게. 그리고 제가 인터넷 창을 하나를 딱 클릭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동으로 띄우는 거 즐겨찾기 막 해놔가지고 자동으로 뜨는데 팝업 창이 요만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요만하게 지금 화면 보이죠? 요만하게 해갖고 두르륵 뜨길래 형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거 내가 아침에 하는 건데 그걸로 들어가지 마 이러더라고. 매번 그런 게 떠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캡처받고 숫자 세고 뭐가 잘 나가는지 파악하고 그거를 G마켓 옥션만 하냐? 아니에요. 되게 여러 사이트를 다 해요. 징그럽죠, 징그러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판매를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 신규 판매자가 창업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전처럼 그냥 이런데 막 이렇게 노출하고 싶어갖고 막 돈 들여서 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요즘에 나오나? 그런 거? 안 나오나요? 하나 클릭하면 그룹별에 이렇게 광고도 많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나올라나? 안 나오네. 요거는 안 나오네. 네. 여기 상단에 막 띄울 수 있는 광고도 막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뭐 베스트를 본다라고 하는 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 갔을 때 저 사이트 갈 때 이 특징이 조금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캐치하는 사람들이 좀 타고난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땐. 저도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막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여기선 이게 잘 팔리고 저기선 이게 잘 팔리고 이런 거를 잘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굉장히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거죠. 장사꾼이죠. 그죠? 근데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캡처 받고 엑셀로 막 표를 만들어서 숫자를 막 세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나가는구나. 그다음에 막 들어가 갖고 막 하루 종일 보면서 눈 터져라 보면서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대는 얼마가 있고 이런 게 이제 정리가 좀 돼야 그나마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역시 박 씨가 마음을 먹으면 할 텐데 이 박 씨는 안 하고 있다. 이 팀장님, 네, 나오셔서 창업하세요. 네, 그리고 이미지가 진짜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판매자가 따르고 있고, 아, 저 베스트니까요. 베스트잖아, 베스트. 검색을 쳤을 땐 다르죠. 베스트에는 이미지 정리를 안 하면 노출 자체가 안 돼요. 저는 매일 긴급 메시지를 받아요. 네, 상품 페이지 그거 뭐야, 썸네일 수정하라고. 썸네일 수정하러 맨날 긴급 알림을 받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수정을 안 해요. 그럼 저는 베스트 코너에서 노출이 안 된대. 저는 안 해요. 왜냐면 로그 분석 안에 베스트를 타고 들어온 고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제 수정을 해갖고 노출을 하면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 됐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예.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썸네일이 정리되신 분들만 노출이 가능합니다. 예, 화면을 넘겨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거죠. 단품화. 이건 이제 지마켓 옥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품 2.0이라고 하는 이제 지마켓 옥션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뭐 A, B, C의 상품이 전환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이거를 막 탁탁탁 해가지고 옵션을 짜서 뭐 균일가면은 그냥 동일가에서 옵션만 선택하는 거고, 만약에 A, B, C가 조금 다른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A 살 때 표면가랑 B를 살 때는 이제 플러스 옵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디지털 가전이 막혀 있죠. 네. 옵션을 짜면 안 되는 카테고리. 그리고 2.0으로 등록을 하셔야 좀 노출이 좋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2.0으로 하시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 상품, B 상품, C 상품을 이렇게 딱 해놓고 그룹을 묶는 거야. 그룹을 묶으면 어떤 형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상품 등록을 제가 해야 되니까요. 이게 상품을 등록해놓고 여기다가 표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을 묶는 거죠, 그죠? 여러 상품들을 막 그룹을 묶는데, 이게 잘 묶어야 돼요. 순서 배열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짝짝짝짝 나올 수 있게 배열 자체를 좀 잘 해 두셔야 되고, 이 2.0의 좋은 점은 저는 그냥 그거, 옵션의 제한이 일단은 없다. 단점은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단점을 얘기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장점을 얘기하면은 옵션의 제한이 없다. 가격의 제한. 그래서 상품을 하나하나 해갖고 이렇게 구성을 조금 짤 수 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상단에다가 뭐 안내 정도만 해두시면은 고객이 좀 구매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상품을 좀 잘 짜두실 때 기본적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두는 게 좋겠죠. 그룹 요거요. 네. 그리고 그룹이 굉장히 많으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느낀 경험에서는 그룹이 10개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내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썩 좋은 효과를 내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룹은 한 10개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그냥 데이터 기준입니다. 제 상품 데이터 기준. 그래서 10개를 넘기지 않고 그냥 10개 안에서 끝내라. 이게 이제 하나의 맹점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사항 정도만 하셔라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상품이 이렇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다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2.0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상품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광고비를 산출을 먼저 해 두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광고비를 먼저 산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보시면 어딨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 상품을 막 미리 다 준비한 거죠. 그래 놓고 상품 준비가 다 끝났어. 이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아이템 샘플이라도 가져온 거고 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미지 제작했을 때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미지 뭐라 해야 돼? 편집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돈 들어갔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물건을 가져온 형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광고를 하게 됐을 때 광고비가 높아. 예를 들어서 예시 광고비가 굉장히 높아. 이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슬프죠. 왜? 내가 지금 이걸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까지 온 사람들은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고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다 팔 때까지. 굉장히 힘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아이템 선정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항상 그래서 얘기 드리지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포기는 지울게요. 네. 여기에 광고를 먼저, 앞에 광고비 산출,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 추출이 먼저 됐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광고비를 먼저 산출해 놓고 나 여기에서 중간에 하나가 있죠. 판매량을 분석한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겠죠. 네, 요렇게. 그래서 요 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뒤에 광고비가 높아서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1등이 원래 요식업 창업이었잖아요. 맞죠? 음식점 이런 창업이었는데 그 창업을 하는 사람보다 온라인 창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지금 1등이래요. 네. 성장률이 한 27%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인데 시작을 할 때 지금 이거를 안 했을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몇 퍼센트 될까? 대용차님 생각에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80%. 저걸 안 하신 분들이 네, 한 80%.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난 솔직히 90%라고 생각하는데 한 80에서 90%는 안 해. 그러니까 왜 이런 통계도 있잖아. 10명이 도전하면 10명이 도전하면 봐봐요. 10명이 도전하면 이 시장에서 1명에서 2명 살아남는데 근데 오랜만에 여기 이제 직업전문학교 왔잖아요. 또 우리가 또 전문인이란 말이야. NCS 뭐 들어봤어요? 국가 그 기술 표준?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10명이 한 클래스가 시작이 되면 살아남는 사람이 20%밖에 100%가 이 직업 전문 교육을 해도 살아남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 결국 우등생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가 되게 어렸을 때 이미 초중고 때 이미 경험한 거야.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앞에 그렇게 한 10%밖에 안 돼요. 네. 결국에는 길라잡이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한 사람이 결국엔 실패의 확률도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엔 실패의 확률을 줄인다. 굉장히 중요하다. 줄인다. 이걸 못하는 사람이 보통은 보통 실패를 겪는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신규 판매자한테 국한되느냐 안 그러잖아요. 보통은 창업을 해서 한 개 아이템이 잘 됐어. 잘 된다 이제 두 번째 아이템 할 때 굉장히 의기양양하거든요. 어깨 뽕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목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귀에 걸쳐갖고 어깨가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아이템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고민하고 되게 힘들어했던 것들은 싹 다 잊었다니까. 왜냐면 돈 벌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벌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되게 우습게 생각되는 거야. 시장이 변했는데 그 사이에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처음에 했던 노력을 또 하고 싶진 않거든. 보통 창업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뭐 직원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은 하다가 대충 하고 그냥 이 정도 됐으면 됐겠지 하고 그냥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까지 타격이 오는 거예요. 자금의 압박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죠? 솔직히 지금 뼈 맞은 사람들이 있을걸? 그 피하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야. 인정. 오케이. 요런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교육도 이제 제가 하긴 할 건데, 네. 현주 강사님 나가갖고 제가 이런 것들 이제 해야 돼요. 시스템 교육도 하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옛날 이제 고객센터 쪽에 들어가면 나왔던 장표예요. 이제 옥션 거예요. 지마켓 거구나. 지마켓 상품 노출 지수란 뭐냐? 그래서 이제 판매 실적, 검색 정확도, 광고 구매 여부, 고객 이용 행태, 서비스 품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다. 즉 고객 이용 행태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야. 후기.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는 고객 혜택, 뭐 그 배송, 응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거는 그냥 물건 잘 팔면은 알아서 잘 돼요. 그 점수가 지마켓 옵션에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요거하고 검색 정확도랑 실적이거든요. 그죠? 이 두 개예요. 검색 정확도 왜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라고 불러요. 등록을 잘해야 돼. 그래야 판매가 잘 일어나. 근데 결국에는 판매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등록 기준으로 한다라면 정확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 두 개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봐요. 결국엔 상품명 잘 짜는 거라고. 노출 기준에서. 아직도 지마켓은 상품명의 조합이잖아요. 노출의 형태가. 그래서 검색어 찾기 이게 다음 시간에 저를 만날 때 등록할 거니까 검색어 찾아오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판매 실적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왔는데 주문 건수와 판매 금액 되는데 뭐 기간이 이렇게 안 돼. 최근이란 표현 굉장히 애매하죠. 그냥 대충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3일이라고 믿고 있죠. 그죠? 그래서 3일에서 7일간의 판매 건수와 판매 금액 이렇게 놓는 겁니다. 네,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배송 안 하잖아요? 알아서 그냥 상품 사라지고요. 근데 CS 응대 안 하잖아요? 긴급 메시지 많이 받게 되면 이제 벌점 많이 쌓여갖고 또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안 좋다라고 후기에 평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 상품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프로모션 할 때 이제 고객 혜택, 뭐 광고 구매 점수인데 포커스 달아놓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면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뭐, 이 얘기는 나중에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최근에 겪었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잉크 뭔지 알아요? 잉크 윙크 말고 이거 윙크 말고 잉크 뭔지 알아요? 잉크젯 들어가는 거 있죠? 그죠? 잉크를 치면 이렇게 잉크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이제 잠깐만 이거 어디야? 오늘의 상품이었군요.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쪽에 이렇게 넘어오면 잉크 애들이 이렇게 막 보이긴 보이죠. 그죠? 잉크가 보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한 잉크, 정품 잉크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올려갖고 제가 여기다가 무한 잉크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무한 잉크를 검색을 하면 광고에는 이제 보여요? 네. 잉크가 있기도 한데, 있기도 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쪽으로 넘어오면은 지금 잉크가 다 사라지고 뭐가 보일 거냐면 이제 인쇄기가 보이기 시작하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이렇게 돼요. 잉크를 검색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마켓 담당자님한테 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싫은 소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잉크를 검색했는데 왜 도대체 잉크가 나오지 않고 잉크젯 복합기가 나오냐. 이건 문제가 있다. 카테고리를 형성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출의 제한. 분명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정확도라고 부르는 건데 정확도가 많이 무시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조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확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거 내가 되게 시스템 때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설명할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따라가야 돼. G마켓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서 정확도를 굉장히 잘 맞추는 연습들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 키워드 특성이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굉장히 우울하죠? 그래? 어느 순간 카테고리 개편에 의해서 내 상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뭐 G마켓 옥션만 그러나? 지금 뭐 겨울 지나오면서 최악으로 바뀐 카테고리도 있어요. 제 쪽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저 1페이지 8등에 있다가 지금 19페이지 몇 등에 있더라? 22등인가? 거기 있어요. 그러다 리스팅 막 사라지고 그래요. 네. 어딘지는 얘기 안 할게요. G마켓 옥션은 아니고, 네. 실버인가도 아니고 쿠팡도 아니에요. 어느 한 사이트가 그래. 환장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노출을 막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막 오고 막 이래요. 매출 막 그냥 꺾여. 네, 옥션 랭킹 순 상품 노출 지수가 높을수록 상품 검색 리스트 상단에 위치한다. 같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근 입금액과 입금자 수 기반하여 부여한 판매 지수. 품질 지수 보면은 근데 뭐 굳이 품질 지수 요즘에 누가 따다 2.0은 무조건 만점인데 맞죠? 네. 그리고 1.0은 뭐 어차피 그 품질 지수 포기하면서 가려고 1.0 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거는 신경 쓰시면 안 되고 어차피 상대방이랑 나랑 뭐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을 거니까. 부가지수에 보면 이제 무료 배송 이게 좀 특이해. 이 무료 배송이 왜 있냐? 막 이런 건데 무료 배송을 G마켓도 위로 올려줘요. 왜냐면 판가가 크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검색 관련 지수, 기본 상품 정보 일반 구매원들의 검색 구매 패턴. 사실 모르겠고. 근데 옥션에서 이게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보는 건 G마켓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봤던 그 잉크랑 무한 잉크라고 할게요. 그 뭐 노출 기준 싹 있고 그냥 키워드가 잉크를 포함하잖아요. 잉크랑 무한 잉크를 포함하잖아. 근데 잉크의 순위랑 무한 잉크의 순위가 달라. 뭐 판매자가 숫자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건데 아니 그 다른 키워드를 또 가봐도 달라. 결국에는 구매하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이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키워드에서 균일한 순위를 또 만들어줘요. 근데 최초에는 판매된 쪽에서 이제 조금 순위가 상승하는 게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가 있고 그런 카테고리에서 제가 이거를 약간 아까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고객 이용 행태 등에서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결정.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르겠어.
구매된 쪽에서 확실히 순위가 조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검색 결과 페이지에만 적용되면 검색 관련 지수는 카테고리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써있죠? 이렇게. 근데 뭐 대부분 그래요. 네, 주목이라는 건 잊으시면 돼요. 네, 없어진 거죠. 그죠?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G마켓 옥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마칠 건데, 스마일 배송이에요. 스마일 배송. 요거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꽤 많은 상품들이 아까 방금 무한잉크 안에도 있지 않았나요? 주목할 만한, 네, 있네요. 이렇게 봐요. 아니 나는 프린터기도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파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스마일 배송이 생각보다 요즘에 매출이 잘 나옵니다. 매출이 잘 나와요. 그래서 입점을 조금 하셔갖고 소량으로 기획전을 내보내보는 거 좋은 판단입니다. 스마일 배송은 뭐냐면 물류를 위탁하는 거죠. 물류를 위탁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G마켓에 위탁하는 거죠. 네, G마켓 옥션에. G마켓 옥션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판매를 내가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제 G마켓 옥션 이 스마일 배송이 대신한다. 대신에 여기를 이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창고비 들어가겠죠? 그죠? 물류비 들어가겠죠? 택배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박스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들어가겠죠? 요런 거 이제 창고비 이제 보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내 카테고리 수수료 플러스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수수료가 13%면 18%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여기다가 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비교를 해볼 거, 내가 이 5%를 여기 보여지는 창고비, 보관비, 네, 물류, 그 택배비요, 네, 등등등, 그리고 박스비, 뭐 인건비야 어차피 나는 하나의 도구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뭐 포함하시면 포함하시라고요. 요렇게 해봤을 때 과연 좋을까? 요거 한번 해보셔야 되고, 스마일 배송을 이용하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또 있죠. 이제 기획전. 이 기획전이 일반 기획전이 아니라 슈퍼딜입니다. 네. 슈퍼딜, 올킬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지는 거예요. 네. 1주 단위로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난 판매자의 한해 노출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광고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상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공식 앱손이 무한잉크에 광고를 하나? 한번 볼까요? 있나요? 앱손 여기 있나요? 이거 아닌데? 잠깐 누구였죠? 다시 볼게요. 미안해요. 외우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예. 앱손 L3156 L3156 199,000원 199,000원 없죠? 있어요? 예, 아니죠? 예, 아니고 또 아니고요. 고정 광고 이 상품 미안해요. 이 상품은 어떠세요? 있어요? 없죠? 없고 넘어와서 그럼 잉크 검색해 볼까요? 좀 더 그냥 큰 형태소니까 잉크 이렇게 검색해 봤어. 199,000원. 프린터기였죠? 미안해요. 네. 프린트 잉크. 근데 원래 프린터 잉크가 조회수가 큰데 프린터 잉크 오케이. 프린터 잉크 뭐 이렇게 쳤을 때 잉크되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또 잉크군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프린터라고 해야 돼? 그냥 잉크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없네. 그냥 프린터. 오케이. 여기에 이제 광고를 하나 볼까요? 199,000원. 예, 아니죠? 그죠? 예,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앱손이 아니잖아요. 앱손 있어요? 짠짠 짜라잔짠 짠 짜자잔짠짠 없죠? 이거다. 그죠? L3156 이 사람 하나인 것 같은데 요거 하나 밑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스마일 배송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광고 안 하고 있는 거야. 네. 광고가 없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물건을 또 팔 수 있는 게 스마일 배송입니다. 요즘의 대세입니다. 네. 그래서
배송도 다음날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배송 민감한 사람들은 저기다가 해요. 그러면은 내가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은 거 그다음에 일반 상품으로 파는 거 이렇게 분리해갖고 또 여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이트도 그렇게 운영이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물류가 대세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준비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내가 판매를 지금 할 건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광고비도 좀 파악하시고 판매량도 좀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시장 파일을 되게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 전환이나 객단가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팔았을 때 이제 광고 이후에는 로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 상품의 한 순환을 잘 파악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마켓 옥션에서는 2.0이라고 하는 상품 등록의 특이한 방식이 있는데 그룹으로 짤 거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얘를 스마일 배송 쪽으로 좀 풀어내서 내가 이제 막 광고하면서 파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풀어내서 내가 광고비 없이 그냥 원래 들였어야 되는 비용을 수수료 5% 정도만 더 투여를 해갖고 물류를 위탁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좀 괜찮더라.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검색해보고 나서 스마일 배송 상품이 리스팅의 순위에 있느냐 이런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도전을 하셔갖고 조금 매출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더라. 결국에는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내 상품이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이 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면은 상품 등록하면서 검색 나열 퀴즈 낼까요? 저 퀴즈 다음에 낼게요. 그것들을 조금 그러면 그 주소 체크만 말씀 주세요.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공지 떠 있어요 위에 채팅창. 그런 그 영상 밑에 상품 설명에도 있죠. 영상 설명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이용하셔갖고 매출을 잘 만들어내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 네, 요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면 등록을 하면서 상품명 쪽에 조금 더 치중을 많이 해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방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방송 관련해서 질문? 쥐죽은 듯이 사라졌는데 오늘은 설명회 같은 거니까. 네. 뭐예요? 박수?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 그죠? 그런 내용이죠. 지금 저 박수 하나. 박수 한 3개는 쳐줘야지. 하나 좀 인색한 거 아니에요? 박수 빨리 올려줘. 3개. 나 삐지기 전에. 누구야? 춘메이? 뭐야? 어떻게 읽는 거야? HS님. 역시 좋은 평가. 고마워요. 손목이요.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되게 아팠는데 그 베란다 문이 무겁잖아요. 열려고 이렇게 밀었는데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해갖고 밀었는데 여기 손목이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뭐 기존에 안 좋았으니까 나갔겠죠. 해야 돼요. 너무 아파. 뭐만 들어도 아파요. 박수 세례. 네, 느낄게요 좀만. 네, 좋았어. 많이 느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질문. 그룹한 상품 배송비 변경 뭐 어쩌라고요? 배송비 변경 뭐 끝까지 해야지. 네, 배송비 변경 아기는 아직 안 나왔죠. 저 지금 13주 됐는데 뱃속에서 뭐야 얘기해요. 왜 정윤팡님 끝까지 얘기하라니까요. 질문. 그룹핑 상품 배송비 변경이요. 어쩌라고요? 무슨 얘기야. 배송비 변경 일괄로 되냐 혹시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요즘에 되잖아요. 변경하면 튕겨나가진다고. 위에다 올릴게요. 요즘 튕겨나가? 튕겨나간다는 게 일종의 그룹에서 제외된다는 건지 아니면 오류인다는 건지를 궁금한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만약에 배송 변경하면 하나만 변경하면 당연히 그룹핑이 되진 않죠. 아니. 아니야. 근데 지금 끝까지 질문을 안 하셨잖아. 한 상품 배송 변경.
상품 각각 배송비 해야 하나요? 배송비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한 개 상품, 그러니까 다 무료 배송인데 하나만 착불 선결제로 바꾸면 걔는 튕겨 나가죠. 걔는 그룹핑이 안 돼. 근데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걸 다시 해야겠네. 그러면 그룹을 다시 해야겠네. 다 수정하고 나서 다시 그룹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수정이 되실 텐데. 그리고 그룹핑 다시 하시면 되잖아. 댓글 달리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귀찮긴 하죠. 네. 하나만 바꾸면 튕겨 나가고요. 맞는 얘기예요. 배송비 값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귀찮으면 그냥 다 무료 배송으로 해버려요. 올린 만큼 판가를 올리고. 근데 남들이 다 선결제하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저도 안 올렸죠. 250원씩 손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일괄로 수정했는데 저는 되더라고. 기분 좋았어. 오히려 그 11번가는 그 배송 조건을 조금 변경하려고 하니까 힘들대요. 네. 하나하나 다 클릭해가지고 다 변경해야 되니까 각각 전체 체크해서 써줬네. 질문 없죠? 제가 오늘 조금 상세하게 진짜 질문할 거리 없이 설명드린 거예요. 네. 내년에 오르죠. 또 오르죠. 그래, 판매가를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배송비를 수정하는 게 낫죠. 요즘 착불 선결제 3,000원이면 고객들이 그렇게 거부감 일으키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유료 배송은 그 착불 선결제는 거의 대부분 3,000원으로 해두셔도 사실 상관없어. 고객들이 그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더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2,500원이 그래서 싸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뭐 큰 사이즈는 지금 5, 6,000원 막 가고 있는데 택배비에 되게 민감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품이나 교환할 때 그럴 때 이제 이중으로 붙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죠. 근데 나는 이건 바뀌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매자들이 2,500원 고수하고 있으신 분들도 뭐 계약을 싸게 했냐? 아닐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내년 되면 또 택배비 정책이 또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 그거보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이제 배송비가 합쳐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배송비가 이제 4,000원에 8,000원인 분들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3,000원까진 괜찮아. 6,000원이니까. 그리고 3,500원이면 7,000원. 이것도 괜찮아. 이제 배송비가 4,000원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옥션에서 교환이나 반품 일어나면 상세 그 내역 볼 수 있죠? 그거 꼭 클릭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옥션은 맥스 7,500원까지만 해줍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8,000원이면은 500원을 고객한테 전화해서 계좌로 받으셔야 돼요. 그거 아마 안내가 안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왕복 배송비 반품하게 되면은 무료 배송인데 10,000원이 청구가 되거든요. 옥션에서 반품이 일어나면 7,500원만 돼. 2,500원 고객한테 전화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설명할 때마다 진짜 하루하루 늙어가요. 네, 진짜로. 그거 설명하잖아요. 그럼 노발대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한 번씩은 꼭 체크해봐라. 네. 이것도 제가 시스템으로 엄청나게 그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했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좀 수정 좀 해달라고. 뭐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맞죠? 목요일 2시. 바이.